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덥죠? 수리온. 방송이 시작되면 보통 온에어라고 불이 켜지죠. 수리를 시작하는 비행기 수리온. 좀 썰렁한가요? 어제는 새벽 5시부터 사실 김천과 천안을 돌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제가 오프닝을 못했습니다. 김천 택시기사 한 분이 전하시는 민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려와서 사시소 17평 아파트가 월세 10만 원 합니다. 그래도 안 나가서 난립니다. 밭에는요, 우즈베키스탄 아가씨들이 일당 7만 원에 일합니다. 식당에서 150만 원, 200만 원 준다 해도 일 없습니다. 요새 300달러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청년들은 다들 도시로 나가버리는데 사람이 어디 있는겨? 예전의 구미공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도 나가고 LG도 나갈 걸 고민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는 어떤 길로 갈까요?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우리 손으로 짜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중반입니다. 한 75년쯤 될 겁니다. 왜냐고요? 미국으로부터 받던 인연농산물 원조가 끊어지면서 우리 예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천 구미에게서 성주까지 멀지 않습니다. 낙동강과 사드 그리고 구미, 제가 느낀 오늘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 오늘 마지막 날이었죠. 추경 처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어떻게 된 건지 일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현재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 공개와 특검 이관에 관한 적법성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갈리고 있는데요. 또다시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그러죠. 2부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록원장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박찬호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문자 주십시오. 우물정 0945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3부와 4부는 정치 길게 토크오바 시간입니다.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야당은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권력기관을 청와대가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사정정국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배재대 정현진 교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7월 1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본회의 예정돼 있었지만 지금 열리지 않고 있다는데요. 일자리 추경안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안 운명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예, 지금 본회의가 어떻게 잠시 휴정입니까? 예, 잠시 휴정을 했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전화 인터뷰를 연결하기 3분, 4분 전에 네. 자유한국당이 의원들 전체한테 문자를 보내서 예.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직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는 진위를 저희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말 네. 방송 연결 한 3분 전에 그렇군요. 그런 문자를 받아서요. 예. 그러면 이 어떤 의도인가요? 본회의를 자유한국당이 내일 열고 싶으면 열 수 있는 건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추경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시간이 사실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안을 만들어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제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여당에선 제안을 했고 네. 야당이 수기 중인 상태였는데요. 네. 그것들이 만약에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지금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기재부 실무자들이 안들을 그렇죠. 만들어 와서 예. 다시 국회로 갖고 오는 시간이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한 새벽 1시나 2시 정도 돼야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통과시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일 본회의를 열자 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저희로서는. 네. 또 하나는 오늘은 이미 안 된다. 네. 그런 의미로 일단 내일을 잡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서 이 네. 문제는 저희가 진위를 좀 어떤 부분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랬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원내대표분들은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알기로는 각 원내대표실에 다 계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라서 아직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 여당 같은 경우에 우원식 대표는 지금 원내대표실에서 이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즉 자유한국당이 각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겠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2부에 박찬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들어주시죠. 우리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가능성 문제는 좀 그렇다 치고 오늘 처리 문제는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되겠네, 그죠? 예, 저희로서는 워낙에 저희 여당의 입장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날짜를 바꿔서라도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오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몇 가지 쟁점들에 다른 대안들이 야당에게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어떤 쟁점입니까? 두 가지 정도 크게 보면 있는데요. 네. 정부조직법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야당에서 요구하는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바꿔 말하면 저희 여당의 입장은 과거 물관리를 국토교통부 산하에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라든지 물관리를 개발의 측면에서 관리해왔던 것을 이제 환경부로 이관해서 환경의 측면에서 물관리를 좀 일원화하자. 그래서 과거에는 개발은 국토부에서 하고 또 환경의 문제는 환경부에서 수자원 환경에 대해서는 또 환경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과 환경 문제를 같이 묶어서 수자원 전체 통합 관리하자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일원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경우는 바른정당은 국토부로 묶어서 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합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또 별도로 추경도 쟁점이 있는데요. 추경의 쟁점은 공무원 비용에 대해서 80억을 책정한 것이 정부 예비비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의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나머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공무원을 증원하는 추경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은 그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미 목적 예비비로 되어 있는 일자리 부분을 강화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 말고도 너무나 쟁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정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는데 핵심 쟁점은 그렇게 좀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지금 관심사가 일자리 문제니까 결국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다고 만약에 전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물관리 일원화 부분을 바른정당이라든지 또는 자유한국당의 야당의 입장에 동의해 주면서 아직까지는 국토해양부가 나름대로 의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물 관리에 대해서 그대로 그쪽으로 일원해 주는 대신에 일자리는 우리가 좀 받자 이런 전략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지금 현재로서는 다 열어놓고 있고 방금 우리 곽수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능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양당 체제 때는 말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전략적 목표를 정해놓고 한 당과 협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은 그러면 좀 통과시켜달라.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설명이 좀 됩니다만 이게 또 그 당들의 입장은 우리는 정부조직법보다는 추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당들도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정당은 추경보다는 정부조직법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조정해서 국회가 어렵사리 파행을 극복하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만큼 최대한의 합의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당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된다라는 인식 바탕으로 이 문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거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조금 어떤 거지 하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올해 공무원 증원 예산을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 예산에 잡혀있는 예비비로 쓰면 안 되나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비비 중 한 1조 800억 원 정도는 재대책비, 인건비 이런 비용으로 돌릴 수 있는 게 한 500억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80억을 여기서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그것 자체가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 부분에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전체 이 추경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걸 80억으로 지금 되게 포커스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11조에서는 0.1%도 안 되는 돈인데 이게 왜 이렇게 포커스돼 있냐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비용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저 정치 행제화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소모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에서 이걸 좀 정치 쟁점화, 즉 우리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를 막았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반대로는 500억을 충분히 인건비로 쓰겠다라는 야당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까지 저희가 해야지만 예. 사실 설령 80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 나머지 예비비를 활용한다라는 것이 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라는 게 있다면 네. 뭐 그런 것들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의당, 바른정당 또 자유한국당 야당의 입장이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 중에 세 번째라고 할까요?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죠? 국민의당 입장이 조금 뭐라 그럴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쟁점으로. 국민의당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이제 국민안전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안전처를 해산해서 이거를 저희가 행안부에 일부 좀 넣고 이렇게 예를 들면 소방 분야를 또 별도로 청으로 분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런 것도 한 축이 있고 사실은 더 크게는 지금 현재는 물관리입니다. 네.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그러네요. 것처럼 네. 물관리 부분이 더 큰 이야기고요. 예. 다른 작은 것들에 대한 합의는 생각보다는 정부조직법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야당에서는 물관리 이론화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 제가 국민의당을 여쭤본 이유가 그래도 야당 중에서는 의석수가 자유한국당 다음으로 많은 정말 뭐 비토권을 갖고 있는 그런 당이라서 어떤 입장인가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영수회담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끝까지 안 갈 걸로 그렇게 나옵니까? 예, 지금까지 뭐 안 간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신 것 같고. 네. 어제도 뭐 청취자분들이 혹시 화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재헌절의 날에도 국회의장 주재의 뭐 사전 환담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헌법재판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시고 한 환담 자리에도 오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예. 그냥 본 행사장에만 잠깐 오셨고요. 네. 근데 저희로서는 이렇습니다. 특히 외교 순방의 성과를 공유하는 차원이고 네. 이것들은 특히 이제 한미동맹 관련된 보고들도 아마 국민에게 보고하기 이전에 네. 야당 대표들에게 같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는 것인데 네. 외교와 안보 상황은 우리가 늘 당리당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국익에 있어서는 이것은 협치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늘 강조해왔던 것처럼 네. 홍준표 대표께서도 좀 큰 모습으로 지금 나와주셔야 될 때인데 네. 6년 전, 7년 전 한미 FTA 때 이야기를 근거로 내가 그래서 얼굴 붓기 싫어서 못 가겠다는 게 국민들로서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한미 FTA 6년 전 일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을 사과하라 이 말은 거기에 무슨 복선이 깔려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한미 FTA가 네고시에이션인가? 예, 그러니까 예. 제 협상이 그게 아니라 팔로우비라고 표현하던데요. 예. 디바이스 되고 팔로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약간 경고 같은 복선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예.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영수회담을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 제가 볼 때 이렇게 대통령이 좀 같이 좀 뵙고 상의합시다, 성과를 공유합시다 할 때는 네. 또 참석을 하시고 예.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FTA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따질 건 좀 따지는 별도의 문제이지 그렇죠. 앞으로 그런 복선을 지금의 예단에서 끌어서 네. 제1야당의 대표 특히 그 당의 대선 주자까지 지내신 분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국민들로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자유한국당 네. 원내대변인 한번 차 한잔 마시자 그래서 설득하셔가지고 예. 좋은 결과 내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바쁜데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